자, 그럼 23번 임산부 이제 보호에 관한 것을 밑에 지문의 일자 정도만 좀 잠깐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1번에 이제 가시면 임신 중 여성에게 이제 출산 전과 후를 통해서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줍니다. 근데 휴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양가로 단세 이제 가보시면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90일 또는 120일의 출산 휴가 일자가 나온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양가로 단서에 따르면 그때는 60일 이상이 됩니다. 라고 해서 문항 1번하고 2번 수치 좀 잠깐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취업 규칙은 이제 지문에 가보시면 여기는 모든 사업장에 다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보시는 대로 자, 근로 조건을 정하는 게 이제 취업 규칙인데 이 취업 규칙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관한 규모를 지금 24번에 가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령에 정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뭐하더라? 또한 같다. 그래서 취업 규칙은 이거는 모든 사업장에 작성할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이상, 1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이라면 누가 작성하면 해당 사업장에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 의견을 들어 반영을 해서 이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하나. 자,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시면 관련해서 25번에 가시면 사용자는 취업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도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로 도입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뭡니까? 여기는 그 동의를 취업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때는 동의를 받게 되기는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만약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밑에는 뭡니까? 또 의견이 아닌 동의를 얻게 돼 있다는 것. 대해서 하나 25번까지 해서 간단히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26번은 그냥 참조적으로 평균 임금 계산을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참조 봐주시고 27번은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다. 이제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여기는 보니 근래 주관식의 문제를 한번 출제가 됐었던 지문이 아마 수록이 된 걸로 보는데 27번은 지금 현재 문항 동그라미 1번의 지문을 주관식으로 출제를 해서 그 중에 일부 유급휴가란 지문을 주관식으로 하면 기입형으로 물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자, 문항 1번. 사용자는 직장 내 문항 1번에 괴롭힘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을 두고 그 중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중간에 유급휴가를 쓰는 유형의 문제를 한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라고보다 좀 난이도 조절 문제로서 유급휴가를 쓰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더라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교재 문항상 보면 1번부터 출발해서 현재 27번까지가 뭐에 관련된 노무관리 관련 첫 번째 근로기준법에 관한 전체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관련 법률이 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서 관련 여기에도 규정들의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하는데 그 중에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다라고 해서 관련 법령을 지금 보시는데 여기는 법률명이 좀 길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주었으니 이제 법률명이 길어지니까 한번 볼까요? 이제 보면 법률명이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러나 이제 법률명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관련 법률이다라고 해서 법률명을 주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그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몇 가지 나와 있는 1번을 살펴볼까요? 사업 중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이게 실시한다. 주기. 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몇 년간 보관합니까? 3년간 보존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지금 현재 여기서 3년의 보존이라는 건 관련 기록이 무슨 교육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주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일단 이렇게 한번 크게 정리를 한번 하고 가죠. 이제 현재 법률이 남녀 관련 법률명이라 주었습니다. 그럼 이 법률명을 주고 만약 이 법률명을 주고 물음표 문서를 줬다. 물음표 문서를 줬어요. 그러면 주어진 거 여기서 지금 현재 주는 거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는 이 문서명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보존에 관한 연수는 몇 년이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여기 연수는 이제 몇 년인가요? 들어갈 게 몇 년? 3년입니다. 노무관리 관련 법률 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2번에 따른 이 법률은 여러분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정리하자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관련 법률을 주었을 때 이 주어지는 문서별에 따라 문서 보존이 연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명을 주었을 때 지금 현재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이 확인 서류에 관한 문서명을 주든 기타 어떤 문서명을 주든 그거는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연수를 물어보거나 연수를 선택하는 써야 될 경우에 때 연수는 무조건 몇 년인가요? 3년. 그래서 여기는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기록이 하는 서류만 나와 있지만 관련 이 법상에는 이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이 교육 서류를 포함해서 기타 다수의 문서명이 있는데 다수의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따라서 연수가 달라진 게 있다면 일괄적으로 몇 년으로 정리하자. 여기는 이 법률명을 주면 주어지는 문서에 구애받지 말고 연수는 몇 년이다? 3년으로 정리합니다. 1번 하나 정리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관련 박스에 이제 들어가서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한 내용 몇 가지를 추가 정리해 보면 자, 그래서 문항 박스로 들어가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성희롱 예방교육 연 몇 회 이상 하면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한다고 그랬고 횟수는 연 1회 이상 합니다. 1번. 2번. 2번은 지금 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유형 이와 같은 형태로 하는 걸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또 단서에 따른 형태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그래서 2번에 가셨을 때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정하겠다. 여기까지. 근데 단서에 따른 교육의 형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서에 따른 걸 봤더니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안을 거치는 등의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지금 곤란한 경우는 이때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교재 문항 그 박스 내 문항 번호 이 부분을 나누었을 때 이건 인정하겠다. 오케이. 근데 지금 다만에 따른 이 단서에 따른 경 교육 인정한다. 여기는 인정하겠다. 이런 형태로 교육하게 했다면 교육한 것을 인정을 하겠다는 건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서에 따른 규정 밑에 이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라고 해서 2번은 인정합니다. 단서에 따른 등에 따른 경우는 밑에 인정한다는다. 성희롱 예방을 한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분 하나. 자, 그리고 4번에 갑니다. 4번에 가시면 지금 자, 이양 및 사망에도 불구하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문항 번호로 갔을 때 문항이 지금 3번이네요. 문항 번호 1번, 2번, 3번 여기는 문항 3번. 네, 그 교재 문항 번호가 3번이에요. 3번하고 자, 문항 번호 그대로 4번으로 갑니다. 4번. 4번은 지금 보니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교육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문항의 4번.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홍보물 게시 배포. 그래서 4번은 이와 같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그래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게시 배포는 인정한다.
좀 이제 3번에 단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4번에 따른 사업에 관한 규모가 두 가지죠. 그래서 4번에 1, 2. 그래서 여기 보면 4번에 1과 또 2에 해당되는 사업의 규모라면 홍보물을 교육자라도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것도 뭐 하겠다. 교육을 한 것으로 뭐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는 데서 인정하는 모든 사업장에 다 공통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규모 두 가지를 확인해 보죠. 1입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라면 또는 두 번째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에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그래서 여기는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교육자 또는 홍보물을 뭐 하더라? 게시 배포하는 것도 이 교육을 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되는 거 아니고 숫자 관련해서 1번에 몇 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이것도 인정을 하겠다.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해서 1번 하나 봐두시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할 수 있어요. 1번에. 그럼 누가 지정하는 기관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시면 장관에 관한 명칭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에 그 장관에 관한 명칭하고 자, 그리고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기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박스에 가보니까 세 가지 관련 그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그 중에 니은하고 디귿음 주의하셔서 그 숫자 좀 주의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1번 첫 번째 기역부터 가보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당연히 지정 취소할 수 있죠. 두 번째 정당한 소유 없이 이제 관련 이 교육 관련 강사를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두지 아니한 경우 디귿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그래서 2번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니은과 디귿 관련 강사 관련 개월 3개월 그리고 실적 관련 연수 몇 년? 2년입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하고요. 3번에 직장 내 그 성희롱 발생 시한 조치 한번 읽어두시고 한 장을 넘겨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일자 정도 좀 확인 한번 해볼까요? 1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는 10일의 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합니다. 1번, 2번, 3번 자,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를 출산한다 며칠이 지나면 이걸 청구할 수 없다.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4번 배우자 출산 휴가는 1회 하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일자 하나 좀 일수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고요. 난임 치료 휴가가 또 밑에 5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소정 또는 체외소정 등의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이제 이 휴가가 난임 치료 휴가죠. 그래서 휴가를 받기 위해 청구한 그때 며칠을 줍니까? 3일 이내 휴가를 줘야 이 경우 최초 며칠을 유급으로 합니까? 1일은 유급으로 한다. 그래서 4번, 5번은 배우자 출산 휴가하고 난임 치료 휴가 하나의 정리를 봐주시면 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실게. 그 다음에 하나 볼게. 육아휴직 볼까요?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건 보시면 여기는 이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 그 자녀에 해당된다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대상의 자녀를 돌보는 걸 뭐라 육아휴직이라 합니다. 그래서 6번은 일단 대상의 자녀를 봤더니 동그라미 1번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 이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자녀 기준은 지금 보니까 몇 세인가요? 만 8세, 나이로 봤을 때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학년으로 봤을 때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하면 허용한답니다. 허용한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자 등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대상의 자녀가 있으면 허용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어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서 이제 그게 이제 박스에 들어있는 지문인데 그래서 적용 제외란 자 그래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 계속 근로가 몇 개월 미만인가요? 6개월 미만. 그래서 여기는 기간이 몇 개월 미만이더라. 6개월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육아휴직에 들어간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간이 몇 개월 미만,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고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대상에 일단 그 기억할 것은 대상 자녀에 관한 기준 8세 2학년. 근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나 전날까지 계속 끝날 근로기간 몇 개월 미만이다. 6개월 미만이면 이와 같은 자녀가 있어도 허용하지를 않는다는 것. 1번. 자, 기간은 몇 년인가요? 1년입니다. 1년. 자, 관련해서 밑에 이제 보시면 뭐 신청 등에 관한 걸 한번 참조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다음에 7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7번. 육아휴직 하나 살펴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문에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그 이와 같은 대상의 자녀를 돌봤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란 건 이거 뭐냐면 사업장에 출근하긴 하지만 뭘 줄였다는 거예요. 근로시간을 줄여서 그 대상의 자녀를 돌보는 걸 뭐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랍니다. 그래서 문항 7번에 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이를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지문은 먼저 그 표현은 이전 표현이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발음이면 법에도 그 표현을 발리해 놨죠. 그래서 여기는 법상 표현은 여기다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뭐 얼마더라. 대상의 자녀가 얼마. 대상의 자녀가 현재 규정은 현재 여기 교재 수록되는 거 뭐 틀린 거 뭐 어떤 정확히 이제 본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들은 법상 현재 교재에 있는 그 표현에서 후에 개정을 해서 현 지금 잠깐 설명드릴 부분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는 근로자의 대상 자녀 기준은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이 이 육아휴직 대신한 지문을 대신해 좀 더 근거를 명확히 나이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그래서 기존은 이제 그 현재 대신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법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그 대상 자녀 기준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밖에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나이와 이와 같은 학년의 자녀가 있다면 뭘 신청할 수 있다? 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1번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정확히 표현한다면 법상에 그 현 지문에서 바뀌어서 대상의 자녀의 나이와 학년 구제 표시했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나이와 학년이 되면 꼭 허용할 거냐? 예외대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어진 지문에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뭐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저지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1번에 박스에 가보시면 육아기간로 단축의 허용 예외에 해서 밑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단서 박스에 가시면 현재 박스에 있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때는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참조하셔야 돼요. 어디는 꼭 기억하세요. 육아휴직은 자 단서에 따라 몇 개월 미만 6개월 미만이면 전날까지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단축은 이와 같은 대상의 자녀를 돌보게 단축을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박스에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더라 정도에서 하나 살펴보시면서 이걸로 좀 가름 정리하고요. 자, 박스를 이제 벗어나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2번.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그러면 주 40시간 근로인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대상의 자녀가 있을 때 근로시간을 줄일 건데 그러면 나는 그냥 10시간만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법에서 시간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문항 2번에 가보면 2번에 자 근로시간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라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몇 시간에서 몇 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당 근로시간은 몇 시간 사이에서 15시간 이상 35시간 넘어가지 않는 이 사이 시간에 누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로시간은 이 사이에 서로 협의 결정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2번. 기간은 몇 년인가요? 1년입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근로 육아기간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라고 이제 3번 나와 있는 것까지 해서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근로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이다. 이제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일단 지문 좀 길게 나와 있기는 한데 자 문항 1번 자 근로자 가족 돌봄 등 지원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이거를 뭐라? 가족 돌봄 휴직.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볼게. 지금 여기 볼 것은 가족 돌봄 휴직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이라고 했어요. 여기를 결국은 긴 지문으로 가는데 결국 이거는 무슨 휴직이다? 이게 가족 돌봄 휴직입니다. 그래서 가족 돌봄 휴직해서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합니다. 해서 허용합니까? 네. 그 네이버 여기도 단서에 따른 경우 허용하지 않다는 것 정도만 잠깐 확인하셔서 일단 가족 돌봄 휴직은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 이 휴직을 신청한다. 네.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2번. 자, 한 장을 넘겼을 때 이제 보시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예외 규정이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허용을 합니다. 네, 그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박스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그 1번 박스에 1번부터 5에 해당되는 경우부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용 예외 규정에서 박스는 한번 참조적으로 봐주시고 밑에 2번에 이제 가시면 2번에 가보시면 2번에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에서 여기서 하나 살펴보실 것은 지금 가족 돌봄 휴직하고 가족 돌봄 휴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질문 그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휴직이라는 건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자면 쉬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뭐하게 휴가를 들어가겠다. 이제 그래서 가족 돌봄 휴직하고 가족 휴가에 관한 일단 일자 관한 거 몇 가지를 정리할 건데 일자 정리는 현재 보신 대로 박스 2번에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의 사용 기간과 분할 일수는 다음에 따른다. 그래서 기억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며칠인가요? 최장 90일로 하면 이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휴직은 연간 최장 며칠이더라? 90일입니다. 90일로 하는데 지문에 90일로 하면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한 1회의 기간은 며칠 이상 되는지 이거를 나눠 쓸 수 있는데 90일인데 이거를 나눠 쓸 때 1회는 최소 한 번 들어가서 며칠 이상이 되세요? 30일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휴직은 90일인데 이걸 나눠 쓸 수 있는데 최소 한 번 들어갈 때에서 며칠 이상이 돼야 돼요?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1번 가족 돌봄 휴직, 2번 가족 돌봄 휴가입니다.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장 며칠인가요? 10일. 일단 여기는 지문에 여기는 니은하고 디귿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전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제 지문에 2번, 니은번.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며칠인가요?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그런데 양가로 단서에 가보니까 디귿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 근데 또 이어지는 질문에 가보니까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 경우는 며칠인가요? 5일 이내로 하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일단은 먼저 읽고요. 디귿번까지 읽고 니은 디귿을 묶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디귿으로 갑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의 원인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원의 심의를 거쳐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양가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 경우라면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니은하고 디귿을 정리했는데
일자는 이건 이렇게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족 돌봄 이 휴가는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10일이라고 그랬어요. 10일인데 이 10일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연장은 며칠을 연장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면 그럼 여러분이 10일인데 현재 이렇게 한번 보죠. 10일인데 현재 니은하고 디귿 중에 니은하고 디귿 여러분 여기는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현재 문항 니은하고 디귿 중에 디귿을 먼저 가면 디귿을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보면 10일에다 플러스 디귿에 방금 봤던 것 중에 보니까 10일인데 연장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10일에서 며칠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며칠까지를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고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근데 10일에서 10일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모 또는 부만 있다면 그때 며칠을 더 연장할 수 있다? 15일입니다. 그래서 15일은 뭐 일단 그러면 양쪽 부모가 다 있다면 며칠을 연장할 수 있다. 10일을 연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5일이라는 것은 모 또는 부 중에 한 분만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기한이 10일이 아니라 며칠 15일로 기한이 늘어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 더하기 하면 돼요. 10일 플러스 10일 하면 며칠인가요? 20일이죠. 20일입니다. 그리고 10일 플러스 15일이면 최대 며칠까지 연장할 수 있다?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니은번에 연장 기한 최대 20일하고 25일이라는 것은 디귿번은 거꾸로 돌아와서 10일에다가 연장할 수 있는 기한 10일 플러스 니은이 20일의 최대 기간이 되는 거고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이라에 따라서 모 또는 부만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10일 플러스 며칠을 15일을 더해 최대 며칠까지 25일까지 이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실 수 있고 이 숫자들, 이 휴직에 관한 숫자나 휴가에 관한 이 숫자는 여러분 이 일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분들에서 그래서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휴가에 관한 이 일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문항 2번 하나 정리하고 그다음에 밑에 9번에 가보니까 또 하나 정리할 게 가족 돌봄 등을 위한 뭡니까? 근로 시간의 단축이다. 그래서 하나 돌게. 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뭘 줄였다는 거예요? 근로 시간을 단축했다. 그래서 뭐 지문 그대로 왜 줄였나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근로 시간을 뭐하게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근로 시간을 줄였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도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일단 먼저 지문 1번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근로 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를 허용한다. 여기 예외적으로 다만에 따른 단서는 뭐 그렇지 않다 이제 해서 일단 먼저 사유입니다. 그러면 자, 근로 시간 단축을 들어가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사유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근로시간, 가족을 돌볼 근로시간 단축을 할 거냐 그래서 자, 밑에 있는 박스 우측에 147페이지 가면 박스에 기억,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니은,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그리고 디귿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라면 그리고 리을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라면 해서 지금 지문에 총해서 4가지 사유 그래서 사유는 현재 교재 문항 번호 그대로 해서 보니까 기업과 니은과 디귿하고 리을에 따라서 요 4가지 근로자 단축을 위한 사유를 4가지를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사유 4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부분들에서 자, 그리긴 하나 정리하시고요. 지문에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사유에 가보시면 밑에 이제 보면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에 허용이다 이제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따라 4가지 사유 하나 잠깐 확인하시고요. 자, 박스 벗어나서 2번 뭐를 줄였다? 여기는 근로시간을 줄였어요. 그러면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도 주 40시간 근로인 경우라면 이때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이거를 줄일 거냐 봤을 때 이제 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몇 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근로시간은 몇 시간? 이 사이 시간에 그래서 최소 15시간이나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어가지 않은 이 시간 내에서 뭐 하세요? 근로시간,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라고 정리한 부분 하나 확인 정리해 두고 해서 여기서 이제 기술이 된 사유. 사유는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 단축할 수 있더라 하나. 그리고 단축 근로시간은 이 사이 시간 내에서 서로 협의합니다라고 하나 확인합니다. 여기 숫자는 지금 방금 봤던 여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 숫자 얼마하고 지금 보신 대로요. 여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 얼마에서 얼마 사이인가요? 15시간 35시간이었다면 지금 봤던 가족을 돌보기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은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15시간이 한 35시간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따른 숫자만 좀 구분해 둘 거예요. 그래서 보신 대로 근로시간 단축은 여기는 일단 출발 시간은 동일하게 같지만 최대 몇 시간인가요? 35시간을 넘지 않는 그리고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출발은 15시간은 동일하지만 최대 몇 시간을 30시간을 넘지 않은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두든 또는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두든 간에 출발은 15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 단축은 몇 시간 넘어서 한대요? 35시간.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몇 시간 넘어서 한대요? 여기는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질문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최저임금법 좀 잠깐 정리해 볼까요? 03번. 자,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1번 한번 봐두시고요.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의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번 확인하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문항 3번입니다. 3번.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1회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3번에 따른 대상 근로자라면 21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얼마를 뺀다는 겁니까? 10%를 가망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항 3번.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일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이의 제기할 수 있다가 문항 4번입니다. 그래서 고시된 최저임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되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한은 이의 제기했으면 고시되던 날로부터 10일 이내 절차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문항 4번 벌칙입니다. 벌칙. 자, 벌칙은 현재 교재 2번에 보니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이후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 그래서 현재 벌칙은 이제 보시면 벌칙은 지금 보신 대로 벌칙은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보다 벌칙은 보면 두 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위반,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이죠. 그래서 벌칙만 잠깐 확인해 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 그래서 여기는 위반 행위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됐을 때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여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뭐 할 수 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문이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뒤쪽에 이어지는 지문이 지금 보신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해놓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뭐 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3년 또는 2천만 원인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뭐 할 수 있다? 병과입니다. 병과. 병과란 이야기는 무슨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병과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됐을 때는 물론 사안을 판단하겠죠.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행정 처분하기 위해서는 고민해 봤더니 뭐 3년 또는 이 둘 중에 하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병과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오화가 아니라 엔드 개념, 엔드 개념. 엔드란 것은 징역과 그리고 뭐예요? 벌금 두 가지를 동시에 사업장에 부과한다는 개념이 병과 개념.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중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를 동시에 징역, 벌금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가 병과. 그래서 내가 그만큼 중하게 다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벌칙은 그 두 가지 관련한 것은 3년 2천만 원 기억하실 때 징역, 벌금은 뭐 할 수 있다? 병과 할 수 있다는 질문 하나 봐주시고요. 주지의무입니다. 주지의무. 자,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 최저임금 금액을 그 사업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널리 알립니다. 라고 해서 1번, 2번.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1인 효력 발생일인 다음 연도 1월 1일의 전날까지, 즉 효력 발생일인 여기 시점 이렇게 하면 여기 효력 발생일 전날입니다. 효력 발생일 전날. 여긴 지금 지문에 효력 발생 1인 다음 연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좀 하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는 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는데 여긴 요걸 한 번만 잠깐 요걸 좀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보지. 자, 최저임금의 결정은 이런 절차, 최저임금이 이제 결정이 됐다면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체 없이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고시해요. 그럼 일단 최저임금은 언제까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한다고 그랬고, 그럼 8월 5일까지 결정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결정된 최저임금을 지체 없이요. 고시가 되면 지체 없이 고시 알립니다. 자, 그럼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다.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이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효력 발생의 시기를 봅니다. 결정은 매년 8월 5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2022년도 최저임금은 결정이 됐습니다. 고시가 됐고요. 고시된 최저임금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효력 발생 이렇게 효력 발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원칙은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여기는 다음 연도예요. 다음 연도 언제? 다음 연도 1월 1일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원칙이 있다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에서 여기는 그러면 원칙은 다음 연도 1월 1일, 일단 고시 최저임금은 22년도 1월 1일인데 예외적 시기는 꼭 이때 예외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 여러 가지를 효력 발생 시를 모아서 이거를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은 현재 좀 지문을 정확히 표현한다면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일단 결정이 되면 결정된 최저임금 지체 없이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 효력 발생 요거는 기억할 여기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요 효력 발생 시기 요거는 시험 출제 빈도가 있는데 여기 따로 기재 안 해서 지금 요거 기억할 필요 있는데 고시된 최저임금 효력 발생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다음 연도 1월 효력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꼭 다음 연도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에 1년에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효력 발생 시를 뭐 할 수 있다?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연도 1월 1일이나 예를 들어 다음 연도 3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기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은 이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 시기를 따로 정해서 효력 발생 정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주지는 언제까지 주지합니까? 효력 발생일 전날이 돼야 되지 다음 연도라고 주고 되면 그 문항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지합니까? 주지는 언제까지 해서 알려주는 것은 주지입니다.
주지는 언제까지 하죠? 이거는 효력 발생일 전날이라고 제가 해야 되지 지문이 효력 발생일 전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여러분 지문이 어떻게 해야 되면 여기가 1월 1일에 나와서 하는데 원칙에 따른 요 기한까지 꼭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이 시점, 이 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지는 언제까지 합니까? 효력 발생일 언제까지 합니까? 전날. 원칙에 따른 1월 1일이 될 수도 있죠. 예외적인 이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주지한다라고 표현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지문대 출제 빈도가 있는 지문이고 또 주지 의무 같은 경우도 이 100만 원 과태료 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혹시 시점을 가지고 물어볼 확률은 낮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은 시험을 대비해 좀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라고 정리한 이유는 방금 봤던 대로 원칙과 예외에 따른 이 시기를 따로 나눠지기 때문에 구체 1월 1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날까지라고 지문을 정리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문 2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재점검의 내용을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입니다. 1인 다음 연도 1월 1일이라고 표기하면 이거는 혹시 이제 보면 법령하고 좀 배치가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주지시킵니다. 관련해서 개시 의무 의무를 위반했던 얼마의 과태료가 있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3번에 1번, 2번, 3번 중에 그중에 특히 개시 의무 비치 관련 위반 사항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정리를 해 놓습니다.까지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내용은 짧지만 뭐 간단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설명했던 중에 좀 하나 지금 마지막 3번에 2번 좀 하나 좀 바로 잡고요. 자, 오늘은 03번 최저임금법까지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